아, 아. 반갑습니다. 미종입니다. 오늘 지금 월요일 그 장 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랑 홈페이지에 그 집중 이종목 어떤 공개 추천주를 이렇게 추천드린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었죠. 이번 주말에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20여일간의 어떤 그 잠적을 마치고 공개 석상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건재함을 다시 이제 과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자료를 올려놨다가 영상을 이제 원래는 사실 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류한 이유는 북한은 항상 어떤 이렇게 항상 양면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나쁜 일도 같이 들고 나오는,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를 더 지켜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또 이제 저희 GP 쪽으로 북한 쪽에서 이제 뭐 총탄이 날라와서 우리 군에서도 뭐 대응 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그런 위협 행위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자, 일신석재와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일신석재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 아난티는 우리 뭐 그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있는 어떤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죠. 자, 그럼 두 종목을 이제 뭐 출발하기 앞서서 자, 이 배경을 일단 보시면 자, 김정은이 지난 11일 공식 석상에 이제 등장했던 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15일에 어떤 태양절이라고 이제 어떤 북한의 뭐 대형 초대형의 어떤 그런 행사죠. 그 행사에 이제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16일부터 이제 뭐 김정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뭐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날 그 북한 측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낸 적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뭔가 이제 북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일 날 이제 북한에서 보낸 적 없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자마자 21일 우리 국내 증시가 장중에 뭐 코스피는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고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5.6%까지 급락을 해버리는, 물론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불안정한 현상까지도 이제 연결이 됐었고, 김정은 건강 이상설 관련된 찌라시들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돌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 사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북한의 뭐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전략 폭격기도 이렇게 띄우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몇몇 뭐 정보기관들이나 뭐 일부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어떤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 반등을 잘 이어오다가 이제 장중에 한 번씩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장중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어떤 그런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휴 토요일에 5월 2일에 김정은이 뭐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이제 모습을 딱 등장함으로써 뭐 본인의 이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일단은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은 모두 지금 일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QH VIP에서는 이때도 이제 뭐 김정은 관련해서 막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리딩했던 내용인데, 자, 연휴 기간 중간에 김정은이 짠하고 등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 불안감 조성해서 조정을 해놓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반등을 해가고 있죠. 근데 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조정다운 조정 기간을 이렇게 좀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가 영리하니까 이제는 그 인버스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베팅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좋으라고 주식을 이렇게 내리겠느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뭐 조정도 안 들어가고, 우리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객 투자 예치금도 계속 확보가 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운 어떤 그런 기세로 지금 증시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조정 기간다운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이런 걸 이제 장중에 한번 급락을 시켜가지고 놀라게 하게끔 어떤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했던 물량은 다 출회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도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조정이 올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겁을 먹게끔 함으로써 장중에 순간적으로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몇 차례 이렇게 관측이 됐었는데, 저희 QH에서는 그런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뭐 김정은 이상 없을 거라는 어떤 이런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왔고, 그 사이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막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다가 지난주에 보시면은 자 그 방산주들이 이제 급락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왔고 급락이 나올 때마다 보유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더 절하시키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 보시면은 빨간색 원 쳐져 있는 데가 처음으로 그 김정은 건강이상설 관련 찌라시가 돌았던, 증권시장에 돌았던 그 날인데, 이 날입니다. 이 파란색 날. 이렇게 그냥 일봉 차트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반등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서 장중에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3%까지 분봉이 급하게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우리 그 투자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 때 급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공포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크게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자 분봉 차트로 보시면 자 21일 갑자기 장중에 지금 5분 만에 이만큼을 그냥 급락시켜버리죠, 시장. 이 시장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버티거나 뭐 단타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다 이제 다 물량을 바로 시장가로 다 매도를 하셨을 거고, 뭐 이제 쉽게 버티기 힘들었죠.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해서 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해주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공포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와줬다가 다시 이제 또 우리 국내 증시 다시 반등을 또 이어나갔습니다. 자 24일하고 28일은 뭐냐면, 24일에는 또다시 이제 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조금 뭐 그쪽 안 좋은 쪽으로 뭐 이제 뭐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여론이 조금 더 이제 더 거세졌을 때 오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좀 또 다시 재차 급락을 하면서 장중 조정을 또 거쳤었고, 28일에는 뭐 트럼프가 뭐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그 전에는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서 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감을 다시 조성해 버리니까 또 이렇게 또 장중에 또 급락이 나왔었던,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해프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반등해오던 국내 증시가 장중 조정을 한 뭐 짧게는 3거래일에서 길게는 5거래일까지 이렇게 거쳤던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1일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많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종가 형성해 놓은 그런 상태죠. 코스닥 역시 5분봉으로 보시면 21일 맨 처음 최초 건강이상설 찌라시가 유포됐을 때 급락이 나왔죠. 5분, 10분, 15분 만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좀 회복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24일 오후장과 그리고 28일 오전장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남북경협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일신석재와 아난티, 이거를 보기 전에 자 이거는 남북경협 테마주죠. 테마주의 어떤 이 순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떤 이슈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국내 증시라든지 어떤 뭐 정책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딱 하고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 관련 테마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서 나도 이 테마에 해당된다 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이거는 아직 안 알려졌었는데 이것도 관련된 테마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슈가 발생하면 테마가 형성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테마가 딱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면은 뭐 자전거 도로를 뭐 확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전거 관련된 테마 하나밖에 없겠죠. 관련된 테마, 딱 자전거 관련된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뭐 있어요? 뭐 고작 해봤자 뭐 알톤 스포츠, 삼천리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이슈의 경우에는 테마가 뭐 한두 개밖에 형성이 안 되니까 다소 힘이 약하죠. 하지만 이 테마 이슈의 강도에 따라서 테마 그룹이 많이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테마들도 다 각기의 어떤 뭐 1등 테마, 2등 테마, 대표적인 테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류가 되긴 하는데, 자, 남북 경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강력한 어떤 그런 이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뭐 한반도 내의 어떤 상황이 계속 이제 호전이 되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개성공단도 다시 활성화가 될 거다. 그리고 뭐 철도도 설치가 될 거고, 저기 파주나 뭐 일산, 고양 이쪽에 뭐 DMZ 평화공원, 이제 DMZ 평화공원도 이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고, 도로 남북 도로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남북 가스관 연결해야겠죠. 그래, 각종 SOC 사업들, 건설,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테마가 이렇게 이런 많은 테마를 보유한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남북 경협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이슈가 발생했을 때 테마주들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이 테마들 사이에서 언제는 이 테마가 먼저 치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 테마들이 막 급등을 해서 정지를 당하고 경고를 먹으면 그 다음에 후발 테마, 이런 식으로 각 이슈 안에서 테마별로 순환이 되는, 그거를 바로 이제 테마별 순환매 형태, 테마별 순환매, 뭐 개별 장세 흐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에도 맨 처음에 뭐 마스크가 먼저, 마스크 테마, 마스크 관련된 뭐 50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얘들이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손소독제 테마, 그게 이제 또 얘들이 또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온라인 교육 테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테마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를 테마별 순환매 장세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일신석재와 아난티 이 두 종목을 볼 건데, 여기 현대상선이 있는데, 현대상선은 지금 종목명이 HMM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맨날 그 남북 경협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오르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딱 명시를 하는 거죠. 뭐 남북 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철도 사업 하면은 당연히 철도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랐었죠. 급등을 했었죠. 데아티아의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일이라서. 그런데 보통 딱 명시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요. 투자자들 머릿속에, 자,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하면은 사실 뒤도 앞도 뒤도 안 보고 바로 머릿속에 빅텍, 뭐 스페코, 퍼스텍, 포메탈, 한일단조, 쭉 뭐 솔트웍스, 뭐 풍산, 하나에어로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뭐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그 중에 되게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제 남북 경협 좋은 소식만 있다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조금 반응을 하는 어떤 그 섹터가 이제 DMZ 평화공원 쪽인데, 이거는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협력적이고 뭐 경제 협력을 지속하게 되면은 그 DMZ 그쪽에 이제 거기를 이제 관광단지로 개발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뭐냐면 그 DMZ 평화공원에 가까운 파주 일대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 평화공원이 뭐 추진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당장 어떤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해당 지역에 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관광 지역으로 뭐 변모하게 됐을 때에 대한 기대감, 그 지역에 일단 뭐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일대 지역에 땅을 보유한 회사들은 이제 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DMZ 평화공원 쪽은 아니지만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하는 회사죠. 각종 이제 콘도나 리조트, 호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다시 이제 다시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쪽에 이제 리조트를 구성을 뭐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신석재 차트인데, 일신석재는 또 특히 일신석재는 우리 일단은 통일교재단에서 지분을 약 한 41.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또 통일교재단은 과거에
남북 어떤 협력 사업으로 협력 사업 일환으로 평화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예전에 그 통일교 재단의 그 문선명 씨가 이렇게 사망하셨을 때는 저기 이제 뭐 북에서 그 화환과 그 뭐 어떤 편지까지도 이렇게 보내왔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이 시총이 조금 높은데 시총 대비해서 매출액이 높진 않지만 재무 역시 크게 이상은 없는 그런 회사이고, 자 이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때 우리 21선하고 우리 또 볼리노메드 중심선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그 이후에도 61선하고 저기 121선까지 이렇게 강하게 다 돌파를 해놓고 여기를 이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고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밑에서 지금 우리 11선도 맞닿아 있는 구간이고, 지난 처음에 21일 이날 우리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정은 건강기상설 처음 재개됐을 때에도 물론 바로 급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방산주들은 역으로 급등을 했었죠. 그랬다가도 결국에 다시 만회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다. 과거에 이렇게 각종 저항선들을 강하게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이탈 없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지금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이거 들어가 볼 만하다 해서 해당 종목은 지금 저희 무료 체험반에는 지난주에 추천이 나가 있습니다. 2,520원 이하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2,52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기준으로, 자 이제 마이너스 5%가 가면은 자동적으로 손절하시고 플러스 5% 가면은 보유 물량의 절반을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만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유하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플러스 5%가 오늘 만약에 장중에 오른다면은 반드시 꼭 5%, 50%는 보유 비중 중에 50%는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난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신석재와 차트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지금 뭐 21선하고 볼벤 중심선 강하게 돌파를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만들어 오다가 61선에서도 또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121선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양봉들을 지금 이만큼을 강하게 이 구간을 다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훼손 없이 지금 이쪽에서만 또 마찬가지로 횡보를 하고 있는, 옆으로 쭉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일정 가격대를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11선 다 끌어올려 놓은 상황이고, 자 이것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 1차 추천가는 1,300원 1,300원 이하 정도에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급등을 뭐 갭상승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한 1,700원까지는 2차 매수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되 1,700원 그 사이인 1,5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구간 내에 이제 뭐 손절과 뭐 그리고 뭐 반절 물량 반청 그 구간을 설정해 두시고 1,5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설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남북 경협주나 방산주들은 워낙 이게 그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수급이 막 몰릴 때 굉장히 주식시장 수급을 다 쏠림 현상이 생길 정도로 그 강한 어떤 그런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스윙 뭐 이런 쪽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고 전쟁이 난다 한들 전쟁이 나면은 사실 방산주 살 때가 아닙니다. 짐 싸서 도망가야 됩니다. 뭐 지금 전쟁 난다고 있는 돈을 다 빅테이크를 사고 스펙을 사고 그러는 거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뭐 남북 경협이 이렇게 뭐 좋은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한들 결국에는 남북 경협주 지난 2년간의 주가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일부 종목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제 테마주라는 게 위험하다. 자, 여기 테마주 매매 민낯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 그 아난티라든지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스윙 개념으로 길게 들고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오늘이나 뭐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오늘 하루 단타로 접근해서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짧게 어떤 수급 들어올 때 짧게 단타로 오늘 하루 만에 매도를 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길게 가져가시지는 마시되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이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날그날 이렇게 단타를 치고 정리를 하고 해야지, 이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했다가는 오늘 사놓는데 청산 안 했는데 내일 휴일이죠. 증시도 휴무고 휴장일이고, 근데 내일 미사일 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어떻게 뭐 예상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이상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날 데이 트레이딩 원칙으로 그걸로 다시 강조드리면서 우리 오늘 일신석재와 아난티 이렇게 추천 집중 2종목 영상을 좀 이렇게 마치고 오늘 참 개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나 내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 청산 리포트 그리고 수익 결산을 들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 공식 카페와 뭐 홈페이지,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즐겨찾기 해주시고 많은 자료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